안녕하세요. 이론 투자 자문 김성현 자문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연이어 내놓았는데도 주가가 폭락하자 시장에는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이다 라는 공포가 팽배해 있습니다. 하지만 리포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4개 이상 소스를 교차 검증해 보면 결론은 펀더멘털의 훼손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의 오버슈팅, 즉 과도한 하락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상 최대 실적에도 차익 실현이 이렇게 앞선 이유는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상당히 잘 나온 부분을 알고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발표 당일 종가 기준으로 7%, 대략 시장에서는 90조 원을 예상했는데 영업이익으로 그 부분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리고 추가적인 여러 부분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들로 인하여 강하게 하락이 진행되었는데 하이닉스 역시 동반 약세를 보였고요.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뉴스의 팔라라는 이력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최초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 돌파에도 당일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전망이 디램 영업이익률이 약 81%, 낸드가 66%로 전분기 대비해서 추가 개선 전망이 진행되고 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장이 매도하는 3가지 근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마진 피크아웃입니다. 마진 피크아웃이 뭐냐? SK하이닉스 디램 영업이익률이 80에서 81% 정도 나오는데요. 이 80%를 넘어서면서 이 상승 기울기가 더 가파르기는 힘들다. 두 번째로는 네오클라우드 부채 리스크, 코어이브나 네비우스 같은 기업들이 자체 현금이 아닌 보증과 빚으로 GPU를 사고 있다. 결국엔 GPU에 대한 신용 리스크가 생긴다는 소린데요. 이렇게 신용 리스크가 생기게 된다면 굳이 그 가격에 그 돈으로 메모리를 계속적으로 사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가 시장의 관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CXMT, 중국의 추격이죠. 최근에 중국 AI가 호평을 받으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업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되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로 인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D램 점유율을 대비해서 4분기 대비해서 26년에는 8%까지 올리고 HBM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으로 결국엔 찍어 눌러 보겠다, 이런 소리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3가지 우려는 사실상 심리적인 재평가 요인일 뿐 올해 실적 컨센서스 자체를 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본론인데요. 현재 PER이 선행 PER 기준해서 금융위기랑 상당히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PBR이 금융위기급이라는 주장은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올해 코스피 PBR은 자산 가치보다 이익 성장 속도가 훨씬 빨라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2배를 상회하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금융위기급 저평가 시그널은 PER에서 나옵니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6.4배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저점인 6.2에서 6.8배에 육박하는 사실 최저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이익 대비 주가가 극단적으로 싸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공급 측면을 보면 하이닉스 경영진은 2027년을 업계 역사상 최악의 공급난이다 공식 언급했고 여전히 40%에 달합니다. 중국 CXMT 추경 역시 매출의 98%가 범용 제품에 쏠려 있어 HBM 선단 공정에서의 기술 격차는 단기간에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점. 네,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리스크 시나리오로 들어가서 무조건적인 낙관론은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유가 급등이나 외국인의 수급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단기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이 과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락의 폭이 상당히 단기간에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HBM 공급 부족 폭도 약 40%에 달하고요. CXMT 여전히 범용 D램 중심이기 때문에 HBM에 대한 상장 자금으로 시대가 전환되는 기술적인 격차는 단기간에 축소되기는 어렵다. 한국 양사 증설 노선에 대응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HBM4, 5에 대한 로드맵을 강화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여러분들이 걱정은 지금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낙관론에 매몰되지 않기 위한 리스크를 체크해보면 사실상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에서는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했었지만 현재는 다행히 안정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수급이 삼성전자가 연속으로 순매도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조금씩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순매수가 조금은 진행되고 있다. 메타의 잉여 컴퓨팅 자원 외부 판매가 추가로 오픈 AI 상장 지연설 등 빅테크 AI 투자 둔화 신호가 다시 한번 확인될 경우에 HBM 수요 되돌림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빅테크를 더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 하이닉스가 조금 얻어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XMT 번용 D램 잠시 확대 시 이런 부분에서 채택 검토설도 변수죠. 애플이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중국 관련해서 반도체를 사용해도 되냐라는 부분에서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한다는 뉴스가 꽤나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역시 좀 리스크 체크리스트로 한 번씩은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선은 22만 원으로 좀 다운사이징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극단적으로 16만 원까지 갈 확률도 있지만 지금 밸류상 16만 원까지 가기에는 조금은 힘들다. 오히려 밸류가 너무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된다라고 보지만 외부 영향이 극단적으로 심해질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구간에서 공포에 질려 던질 것인가,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워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매매를 하실지는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포지션 재점검하셔야 되고요. 포지션을 추가로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분석을 진행해 보면 삼성전자 역시 과거 대비해서 강하게 오른 부분에서 사실 이번에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간에 22만 원 부근까지는 추가로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부근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2만 원 초반대 라인을 체크하시고 그 부분에선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습관이 지금은 필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22만 원 초반 부분까지 오면 분할로 매수를 충분히 접근하셔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 어떻게 보면 하단 라인이라고 지지받는 라인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 종목도 삼성전자와 같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이 150만 원 부분 150만 원 초반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투자에 대한 매수 매도 의견이 아니라 그 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알아봤고요. 실적은 사상 최대, PER 기준 밸류에이션은 2008년 금융위기급이다. 그래서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패닉셀이 아니라 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해서 낙폭이 과대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포지션을 재점검하시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실지 그런 부분 다 판단하셔서 매매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일 아침 삼성 하이닉스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이는지 체크하고 다시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론 투자 자문의 김성현 자문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